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은 7만 톤급 이상의 배수량을 갖는 중대형 항모라고 밝혔다. 해외 실적함 사례에서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프랑스의 PA2 항모가 목표 항모의 성격에 가장 근접한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국내 목표 항모 모델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 해군 전력 분석 시험 평가단이 북한에 다변화하는 군사 위협과 중일의 항공모함 보유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중경항모 제작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전력 분석 시험 평가단은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의 차세대 항공모함 건조 가능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이었다. 월간 조선은 총 597페이지로 이루어진 이 용역 보고서를 입수했다. 첨단 함정은 항모를 뜻한다. 보고서를 보면 목표 항모의 핵심 임무는 전면전 시북한의 주요 군 시설을 한꺼번에 공격해 마비시키는 전략적 마비전 수행과 종심 표적 타격이다. 목표 항모는 동해 또는 서해의 공해상으로 진출해 대량의 방공 전력이 밀집된 휴전선 이북 작전구역을 우회하여 평양 등적 주요 지휘 세력이 있는 전력 표적에 대한 타격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략전 마비전 수행에 성공하려면 북한의 서해 또는 동해 연안으로 북상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및 전략무기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시설이 밀집해 있는 영변은 서해 해안선에서 불과 50km가량 이격되어 있어 해안에서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목표 함정은 유사시 해상에서 전투기 등 공습 부대를 발진시키거나 핵을 포함한 북한의 WMD 회수를 위한 특수 부대를 태운 헬기 전력을 발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 전력에 대한 대화력전 임무도 이행해야 한다. 수도권 전면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는 약 340여 문이며 목표 항모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1 수준인 약 110개의 표적을 타격해야 한다. 또 장사정포를 보호하는 황해도 일대의 SA-5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SEAD 작전도 수행해야 한다. 북한은 SA-2 179기, SA-3 133기, SA-5 38기 등 지대공 미사일로 저중고고도 중층 방공망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급변 사태에 개입할 경우 목표 항모는 전투기를 모두 이함시켜 방어 제공을 위한 편대군 구성을 지원하는 임무도 있다. 중국이 산둥반도의 해군 항공기지에서 전투기를 이륙시킬 경우 한국방 공식별 구역을 통과 후 서해안 일대에 정밀유도 무기를 투발할 수 있기까지 약 30분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30분 이내에 전투기를 출격시켜야 한다. 목표 항모 모델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 보고서는 임무 성격, 요망 작전 능력, 탑재기 수량과 지원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은 7만 톤급 이상의 배수량을 갖는 중대형 항모라고 밝혔다. 사진은 목표 항모의 갑판 구성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생길 경우 편대급 이상의 전투기를 이함시켜 적이 공격 편대군 형성을 방해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 항모는 30대 이상의 전투기를 탑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임무 성격, 요망 작전 능력, 탑재기 수량과 지원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은 7만 톤급 이상의 배수량을 갖는 중대형 항모라고 밝혔다. 해외 실적함 사례에서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프랑스의 PA2 항모가 목표 항모의 성격에 가장 근접한다고 분석했다. 퀸 엘리자베스 함은 영국이 해군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30억 파운드의 예산을 들여 2009년 7월부터 건조를 시작한 것으로 길이 280m, 만재 배수량 77,800톤 규모로 10만 톤급이다. 이 항모에는 수직 및 단거리 2006 기능을 갖춘 F-35B 라이트닝 E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탑재돼 2017년 12월부터 임무를 수행 중이다. PA2는 프랑스 해군이 2009년부터 건조에 들어간 포슈의 후계 차세대 항모였다.
당초 프랑스 해군은 샤를 드골 2번 함을 도입할 계획에 있었지만 초도함의 건조 계획에서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것을 잘 아는 프랑스 의회에서 추가 건조 비용을 좀처럼 승인하지 않았고, 취역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는 샤를 드골 함의 문제점으로 인해 프랑스 해군 수뇌부에게조차도 신뢰성을 잃어 재래식 추진의 신형 항모를 구상하게 됐다. 초기에는 5만 5천 톤급으로 설계할 예정이었지만 영국 대군의 차기 항모 계획에 영향을 받아 영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으로 설계안을 바꿨다. PA2는 2013년 재정 적자라는 먹구름 아래 2013년 건조가 취소됐다. 건조하려고 한 PA2의 만재 톤수는 7만 톤이며 추진 방식은 통합전기 추진이다. 탑승인원은 1650명이다. 선체 비용은 약 4조 3,700억 원이었다. 보고서는 두 항모를 목표 항모라고 했지만 PA2 건조가 취소된 만큼 우리가 건조할 목표 항모의 모델은 퀸 엘리자베스호 하나로 볼 수 있다. 전후 최대의 해상자위대 전투함인 일본의 이즈모는 대표적인 경항모다. 약 1,200억 엔을 들여 건조된 이즈모의 공식 명칭은 호위함이지만 헬기는 물론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기도 탑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모는 7만 톤급 이상은 대형, 4만에서 7만 톤급은 중형, 4만 톤급 미만은 경형으로 분류한다. 대표적인 대형 항모는 1975년에 실전 배치돼 현재 운용 항모 중 가장 오래된 미국의 니미츠호다. 제11항공모함 강습단의 기함으로 만재 배수량 1만 톤급, 길이 333m, 폭 77m의 90대의 고정입 함재기에 탑재가 가능하다. 2017년 7월 23일 취역한 미제럴드 포드호도 대형 항모다. 길이 337m, 높이 76m의 배수량이 10만 1600톤, 개발, 건조에 들어간 비용이 430억 달러인 미제럴드 포드호는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크고 강하며 비싼 항모다.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이다.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포드함은 미 해군의 11번째 핵추진 항모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땄다. 1962년부터 2012년까지 쓰이다 퇴역한 세계 최초의 핵항모인 엔터프라이즈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2013년 건조를 시작했다. 중형 항모는 앞서 소개했던 프랑스의 PA2호,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가 대표적이다. 전후 최대의 해상자위대 전투함인 일본의 이즈모는 대표적인 경항모다. 약 1,200억 엔을 들여 건조된 이즈모의 공식 명칭은 호위함이지만 헬기는 물론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기도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다. 이즈모는 태평양 전쟁 때 일제 해군 제3함대 계함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다. 이즈모는 1937년 중국 상하이에 파견돼 복역하고 중국 어뢰종이 공격에도 살아남았던 전설적 존재다. 이즈모는 기준 배수량 1만 9,500톤, 만재 배수량 2만 7,000톤이고 길이는 248m, 폭은 38m에 달한다. 이즈모는 세계 각국의 경항모에 비해서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즈모에는 헬기는 물론 F-35B, MV-22 수직이 착륙기 등까지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어 유사시 강력한 상륙작전 지원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목표 항모의 재원. 보고서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목표 항모의 성격에 가장 근접한다고 분석했다. 퀸 엘리자베스함은 영국이 해군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30억 파운드의 예산을 들여 2009년 7월부터 건조를 시작한 것으로 길이 280m, 만재 배수량 7만 7,800톤 규모로 10만 톤급이다. 보고서에 나온 PA2와 퀸 엘리자베스호를 모델로 한 국내 목표 항모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탑재 항공기 고정익 32대 회전익 8대. 비행갑판 타입 경사형 비행갑판의 형태는 크게 경사형, 직선형으로 나뉜다. 중대 항모에서 채택한다. 장점은 2개의 활주로와 넓은 비행갑판으로 항공기 운용성이 향상되고 운용 항공기 종류에 제약이 없다. 또 항공기 동시 이착함이 가능하다. 단점은 추가 장비 필요에 따른 이착함 설비가 복잡하고
함정의 대화에 따른 건조비 증가다. 보고서는 중항모 건조비를 5조 4,218억 원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전제를 달았다. 국내 조선소의 많은 함정 설계 경험과 높은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건조비는 현재 산출된 건조비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음 설계 단계에서 세부적인 함건조비 추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간 연료비는 349억 7천만 원이었다. 2년 전 계산인 만큼 현재 시세로 환산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조 시 걸리는 기간은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로 최소 12년에서 최대 1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에 항모를 건조하기로 결정을 해도 이르면 2030년, 늦으면 2035년에 완성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의 항모 도입 시도는 몇 차례 좌절됐다. 지난 1996년 독도를 놓고 일본과 갈등이 심화하자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항모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항모 도입 추진은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됐다. 같은 해 10월 현대중공업은 2012년 취역을 목표로 우리 해군의 항모 건조를 계획 중이라며 길이 197m, 폭 24m, 배수량 1만 5천 톤의 소형 항모 모형을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하지만 1997년 한국이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항모 도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환란을 극복한 뒤 3만 5천 톤까지 늘린 항모 도입을 다시 추진했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 2013년 최윤희 합참의장이 항모 확보를 위한 필요성 검토 계획을 밝혔지만 이 또한 무산됐다. 당시 해군은 중일의 항모 보유에 따른 경항모 보유 필요성 등에 대한 외부 연구 용역을 실시했었다. 당시 보고서는 유사시 신속한 해양 영토 보호 및 탈환,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항모형 다목적 상륙함을 최소 2척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독도함 2번 함을 2만에서 3만 톤급 수준의 경항모급으로 건조하고 이와 병행해 기존 독도함을 수직의 착륙기를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개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이 당장 항모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조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건조하고 나서도 운영비가 엄청나다는 이유에서다. 중경형 항모 건조 예상 순수 비용은 3조 1,509억 원. 보고서는 예산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를 대비 중경형 항모 건조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목표 중경형 항모의 모델이다. 하지만 강영호 전 해군교육사령관은 2013년 11월 5월간 조선에 쓴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해군 스스로도 항모는 너무 고가인 무기체계로 한국 해군이 확보하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수도권 인근의 육상 공군기지는 평당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250만 평의 공군기지 건설을 하려면 무려 25조 원이나 든다. 공군기지를 새로 건설하려면 토지 보상비만 3조에서 5조 원이 들고 비행장 건설비가 15조 원이나 지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드골 핵추진 항모 한 척은 2조 5천억 원 정도의 건조비가 든다. 항공기지의 유용성 면에서 볼 때 오산, 수원, 서울, 강원 등의 전방 공군기지는 모두 북한의 240에서 300mm 방사포와 장사정포 사정권 내에 있다. 특히 북한 특공작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개전 초 한국 공군이 방어 제공과 공세 제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 해군이 처음 시도하는 항모이기 때문에 구태 핵추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재래식 항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추진에 의해 얻어지는 주된 이점은 제급유 없이 무제한의 거리를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연유된다. 더욱이 핵추진 항공모 하면은 매우 중요한 부수적 이점이 있다. 핵추진 항모는 추진을 위한 일반 연료를 운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모 선체의 호위함과 함재기의 유류를 포함해 전투 소모품을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된다. 한국 해군은 주변국에 비해 늦었지만 핵추진 항모를 진수하면 동북아 주변국들에 비해
가장 우수한 핵추진 항모를 최초로 확보하게 된다.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제독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한중추 부사 송금이 외란 30여 년 전에 중국의 전선을 보고 한옥선 건조를 상소했고 조정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멀리 보면 항모 건조 비용이 크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전 해군교육사령관은 해군 출신 군사전략가로 일찌감치 이지삼 보유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대양 해군 건설론의 선구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보고서도 해군이 항모를 보유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쪽은 항모 한 척의 건조 비용이 우리나라의 1년 국방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고 운영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항모를 보유하더라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국방 예산에서 큰 예산 증액 없이도 항모 건조 및 전력화가 가능하며 운용 역시 무리가 없다는 사실을 수채화한 자료를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예산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를 대비 중경형 항모 건조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했다. 재원은 다음과 같다. 합재항공기 고정익 11기, 회전익 8기. 이착함 방식 강제 이착함. 함 크기 238 곱하기 62 곱하기 28. 만재 톤수 41,500톤. 주요 무장, 센서 다기능 배열 레이더, 전투체계 1조. 3-2대, 근접방어체계 3대. 추진체계 통합전기 추진체계. 승조원 수 720명. 중경형 항모의 경우 건조 비용은 3조 1,509억 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항모를 보유할 경우 전략적, 전술적 기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적 기대 효과로는 전쟁 억제, 해양 생존권 사수, 국위 선양을 꼽았다. 전쟁 억제 목표 함정이 확보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강력한 현시 효과를 통한 전쟁 억제다. 목표 항모는 강력한 투사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 강력한 전쟁 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해양 생존권 사수 목표 항모는 주변국의 항모 보유 확산에 대응한 대칭적 억제 수단이자 한국 해군의 원거리 대양 작전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독도와 여도와 같은 핵심 분쟁 해역은 한반도에서 수백 킬로미터 이상 입격되어 있으며 세계 10대 무역국가인 한국의 생명줄과 같은 해상교통로는 유사시 주변국이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따라서 이들 주거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자유롭게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목표 함정은 그러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다. 국위선양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이며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20개국 중 한 국가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러한 국격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란 대규모 재해 재난 발생, 공해에서의 대규모 해난 사고,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발생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인도적 지원을 하고 해적, 테러리즘과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해상에서 다량의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목표 함정은 재해 재난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해외 재외 국민 및 난민 보호,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초국가적 비국가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항모라는 뛰어난 현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위선양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전술적 기대 효과로는 분쟁 해역 제공권 확보, 대북 마비전 수행 능력 확보, 기타 전술적 부족 능력 해결을 예상했다. 분쟁 해역 제공권 확보 주변국으로 인한 미래 안보 위협 상황 도래시 한국 해군에 있어 가장 큰 전술적 약점은 제공권이었다. 주변국을 대상으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는 한국 해군은 적으로부터 대량의 공대함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분쟁에서의 승리는 고사하고 함대의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 항모는 물론
분쟁 해역 가까이에서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는 주변국과 달리 지상 지원 발진 전투기의 지원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 해군에 있어 해상에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목표 항모의 확보는 함대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대북 마비전 수행 능력 확보. 한국 해군은 함대지 순항 미사일 전력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심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고 이동 표적 공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지휘 세력이나 미사일 전력과 같은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은 대단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목표 항모는 공해상에서 전투기를 발진시켜 휴전선 일대에 검증된 북한의 방공망을 우회하여 대단히 수월하게 적지휘부와 핵심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전 초기 북한에 대한 전략적 마비를 강요하여 전쟁 초기 종결에 기여할 수 있다. 기타 전술적 부족 능력 해결 항모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항공기를 탑재하는 무기체계이다. 이는 부족한 전술적 능력 문제를 항공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목표 항모는 그동안 해군이 안고 있던 다양한 전술적 부족 능력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 타군 설득 방안 마련해야. 보고서는 항모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타군 설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 항모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육군과 공군 등 타군의 반대이다. 목표 항모는 건조에 4조 원 이상, 탑재 항공기 확보에 8조 원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국방 예산을 놓고 경쟁하는 육군과 공군으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해군은 육군과 공군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 목표 항모 전력화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가 내놓은 4가지 설득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장난 명이다.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처럼 목표 항모 획득을 위해서는 공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군은 항모가 전력화되면 해군 항공전단이 그러한 것처럼 여기에 탑재되는 항공기들 역시 해군 소유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전투기 보유 수량의 일부를 해군이 가져가 결과적으로 공군의 전력 증강 예산과 인력을 해군이 빼앗아갈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이어져 공군이 항모 확보를 강하게 반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군은 항모가 확보되더라도 탑재하는 항공기는 공군 소속으로 공군이 운영하며 기존 공군 전투기 수량 이외에 함재기로 필요한 추가 수량 확보를 위해 공군을 도울 것이라는 설득을 통해 공군과 연대 의식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유화 독존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독도와 이어도 등 해양이권 분쟁이 발발했을 때 육군과 공군, 그리고 현재 해군 전력으로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셋째, 마고 소양이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의미로 이는 공군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이다. 공군은 수원